안녕하세요. 한국 나넷이 자세히 보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그 오규원 시인의 물과 길 두 번째 물과 길 2라는 시를 함께 볼 겁니다. 이 시는 오규원의 시집 길, 골목, 호텔 그리고 강물소리라는 요 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시입니다. 물과 길. 여기 보면은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새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날아 올라가지만 거기서부터는 새가 없는 하늘이 시작되었다. 굉장히 심오한 어떤 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돼요. 나중에 뒤에서 다시 얘기합시다. 자, 그러면 오규원 시인의 물과 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를 한번 읽겠습니다. 물과 길 2 오규원. 돌밭에서도 나무들은 꾸불거리며 하늘로 가는 길을 가지 위에 얹어두었다. 어떤 가지도 그러나 물의 길이 끊어진 곳에서 멈춘다. 나무들이 멈춘 그곳에서 집을 짓고 새들이 날아올랐다. 그때마다 하늘은 새의 배경이 되었다. 어떤 새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날아올랐지만 거기부터는 새가 없는 하늘이 시작되었다. 그냥 얼핏 봐서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이 시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인간의 성장 혹은 변화의 단계를 육체적 성장에서 정신적 성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 네 단계로 이런 변화 과정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성장 과정. 뭐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성장 과정 그 단계를 이런 식으로 이제 관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관념적으로 무슨 육체적 성장이니 정신적 성장이니 뭐 영혼이니 이런 관념적 생각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시인은 아주 관념적인 표현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관념으로부터 탈피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뭐 육체적 성장이니 정신적 성장 이런 관념적인 말을 피하고 그 대신에 나무와 새와 하늘이라는 아주 생생한 날 이미지로다가 바꿔놓는데
이때 나무는 그 육체적 성장, 또 새는 정신적 성장,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영혼 혹은 무의 단계는 하늘, 이렇게 아주 생생한 날 이미지, 날 이미지는 그 시인의 용어죠. 날 이미지, 아주 생생한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죠. 이제 그래서 이런 관념적인 그런 시어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또 생동하는 그런 감동으로 아주 아름답게 다가오게 되죠. 여기에는 관념적인 어휘가 하나도 없죠. 자, 이렇게 이 시를 어떤 인간의 성장 과정, 단계로 생각해서 보면은 조금 우리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좀 염두에 두고서 이 시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밭에서도 나무들은 구불거리며 하늘로 가는 길을 가지 위에 얹어두었다. 그 돌밭은 어떤 그 험난한 그런 환경을 말하겠죠. 돌밭에서도 나무들은 구불거리며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성장하는 과정이 그렇게 편편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구불거리면서 성장해 나가겠죠. 하늘로 가는 길, 그렇죠. 이 나무들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는 하늘로 가는 길이죠. 하늘로 가는 길. 이제 그 하늘로 가는 길을 향해서 가지 위에 얹어두었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가지를 막 뻗어나가는 것은 하늘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의 성장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 어떤 가지도 그러나 물의 길이 끊어진 곳에서 멈춘다. 그렇죠. 어떤 가지도 그 뿌리로부터 이렇게 물을 공급받아야 살 수가 있고 성장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물의 길이 끊어지면은 이제는 성장이 안 되는 거죠.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 나무가 가지를 뻗어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여기까지를 우리가 그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성장 단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무들이 멈춘 그곳에서 집을 짓고 새들이 날아올랐다. 자, 이제 느닷없이 이제 새가 등장하는데 어떻게 이 나무가 성장하는 거에서부터 이런 새들이 등장하나 이걸 연결시키는 게
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나무와 새를 연결시키는 그 고리가 바로 인간의 그 육체적 성장 단계에서 정신적 성장 단계로의 어떤 비약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무들이 멈춘 곳에서, 그러니까 육체적 성장을 어떤 물질적 성장,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장 이러한 것을 멈춘다. 이제 그 다음에는 거기서 멈추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집을 짓고 또 다른 그런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이제 새들이 날아올랐다. 새들이 날아올랐다 하는 말은 즉 인간의 자유로운 정신활동, 뭐 상상력이라든지 창조적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정신활동이 시작됐다 하는 것을 지금 비유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나무들이 멈춘 곳에서 집을 짓고 새들이 날아올랐다. 이 집을 짓고가 조금 애매한데 무슨 집일까? 어쨌든 이 집은 이게 새들이 비상하기 위한 어떤 토대가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게 어떤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새들도 어떤 그런 토대가 있어야 그걸 토대로 해서 날아올랐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할 테니까 어쨌든 나무들이 멈춘 곳에서 집을 짓고 새들이 날아올랐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늘은 새의 배경이 되었다. 그때마다 하늘은 새의 배경이 되었다. 자, 하늘은 새의 배경이 되었다. 이 말은 그 하늘은 단순히 빈 공간이 아니라 어떤 그 새가 날아다니기 위한 그 생명의 활동이 펼쳐지는 그런 무대가 되었다. 그런 얘기 같아요. 하늘은 새의 배경이 되었다. 나무들이 멈춘 그곳에서 집을 짓고 새들은 날아올랐다. 날아오를 때마다 하늘은 새의 배경이 되었다. 자, 여기까지가 아마도 그 인간의 그 자유로운 정신활동,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새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날아올랐지만, 거기부터는 새가 없는 하늘이 시작되었다. 자, 모든 새가 이렇게 하늘 끝까지 날진 않는 거죠. 대부분은 다 뭐 동물들은 그냥 그 생물학적인
그런 단계에서 성장을 멈추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인간들은 그걸 더 벗어나서 어떤 자유로운 정신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들도 다 그 정신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멈추죠. 그게 전부가 되겠죠. 그런데 아주 특이한 어떤 새는, 특별한 어떤 새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날아올랐지만, 그러니까 저 하늘 끝까지, 그래서 마침내 스스로 보이지 않는 그런 높이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런 새들이 있죠. 그런 새들이 있겠죠. 올라갔지만 거기부터는 새가 없는 하늘이 시작되었다. 자, 새가 없는 하늘이 시작됐다. 새가 없는 하늘. 하늘 꼭대기까지 쭉 올라가니까 새가 사라지는 것이요. 안 보이는 거죠. 자, 새가 없는 하늘은 뭘 얘기할까? 그것은 아까 우리가 마지막 단계, 그 영혼의 단계 혹은 공허의 단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마도 나와 우주가 하나가 되는 그런 궁극의 경지. 그러니까 우주 속에 내가 포함돼 버리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우주와 하나가 되는 그런 경지, 그런 궁극의 경지. 이것이 말하자면 그 종교적인 구원의 그런 경지가 되겠죠. 그래서 새가 없다. 그러니까 존재가 무화되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 무화되는 거죠. 그것이 불교식으로 가면 아마도 이것이 해탈의 경지가 아닐까. 그래서 어떤 새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날아올랐지만 거기부터는 새가 없는 하늘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게 하늘로 가는 길에 그 마지막 단계가 되겠죠. 단계. 자, 이 시를 이렇게 인간의 성장 변화 단계로다가 이렇게 보면은 좀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럼 읽어보죠. 물과 길 2, 오규환. 돌밭에서도 나무들은 구불거리며 하늘로 가는 길을 가지 위에 얹어두었다. 어떤 가지도 그러나 물의 길이 끊어진 곳에서 멈춘다. 나무들이 멈춘 그곳에서 집을 짓고 새들은 날아올랐다. 그때마다 하늘은 새의 배경이 되었다. 어떤 새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날아올랐지만 거기부터는 새가 없는 하늘이 시작되었다. 이걸 이렇게 보니까는 이런 의미에다가 이 시를 풀어내면 굉장히 구차하고 좀 그러네요. 뭐 이제 이건 잊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우리가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의미를 찾아본 건데, 정말 시를 잘 감상하기 위해서는 그런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이 시 자체로 돌아와야 되죠. 자, 아름다운 시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규원의 그 물과 길 2라는 시를 함께 보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